자, 내일 어떻게 알아? 아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그 19페이지 왼쪽 아래에 제일 마지막 거. 이 글에 사용된 방언과 비속어의 효과라고 정리되어 있을 거야. 쌤이 참고로 앞에 수업 시작하면서 이게 그냥 기본적인 배경으로 사실성과 현장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잡아드렸었는데 이 자습서 기준으로 효과들을 선택지에 나오는 형상으로 쫙 정리를 해놓은 게 있네. 잠깐만 이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뭐뭐 하지유, 뭐뭐요 이런 식의 말들, 그 다음에 찌우거리다, 제우 같은 방언 어휘들, 또 쥐길놈들 같은 단어들, 비속어죠.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첫 번째로 뭐 메인이지 이건. 아까 우리 향토성이라고 얘기했던 거, 향토성, 사실성, 현장감이라는 키워드가 일단 먼저 잡혀야 됩니다. 그죠?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나중에 그 서술형 답시했을 때 필요한 단어들이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그 밖에 첫 번째, 유자의 인정 많고 순박한 면모를 보여준다. 좀 많이 웃기지 않음? 자빠지고 있네. 이게 순박한 그거.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얘기 해놨고요. 세 번째,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뭐예요? 유자가 그만큼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설명한다고 했었죠.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사례로 보여주는 거니까 설명의 뒷받침이라는 얘기 쓸 수 있겠지. 네 번째, 독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이 유자의 성격을 우리는 긍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왜? 우리 옆에 살아 숨쉬는 사람처럼 만들어놨으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작품에 이건 중요하지. 해학적 분위기를 더해준다. 해학성이라는 단어까지 적어주자. 제일 중요한 단어만 한 5개 뽑아보자면 향토성, 사실성, 현장감, 친근감, 해학성 이런 식의 단어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됐지?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문제 하나 벌써 나왔습니다. 그죠? 자, 잡아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 유자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밝히고 들어갔다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예방책으로 먼저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작하고 있었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가자. 벌써 마지막 페이지죠.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두툼하게 장만해간 부의, 부조금이죠. 부의를 하고 물러나면 아까 어깨를 다 흔들어 달래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하였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권하기도 했죠.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너희들 그 기차 좌석에서도 담배 피울 수 있었던 거 아니? 옛날 무궁화호 이런 거 파보면 그 앞에 의자 바지 밑에 이렇게 접히는 게 하나 있을 거야. 그 접히는 거 여러분 그 잿더리예요. 기차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꼬꼬마 때, 요만할 때 꼬꼬마 때는 교무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담배 피면서 앉아 있었는데 요즘 그런 분위기 아니겠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서너 순배쯤 술잔 한 세네 번 정도 주고받고 하다 보면 먼저 궁금한 쪽은 그쪽이야. 그치?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슬퍼할까? 하면서 실례입니다만 망인, 돌아가신 분하고는 어떻게 되시는지 무슨 사이인지 알려달라 이거죠? 하고 신분을 먼저 묻는 것이었다. 그는 그제야 앉음새를 고치며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왕에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하면서 권커니 잣거니 해가면서 권하고 한 잔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온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면서 대거리, 그러니까 한바탕 하려고 하는 거지. 대거리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경위가 아닌 거야. 말이 안 맞는 거지. 여태까지 막 서로 막 술잔 주고받고 담배 서로 피면서 얘기했었는데 화를 갑자기 낼 수도 없잖아.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친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우리 유자는 봉변당하는 일을 암당하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혹 뜨며 다가오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지 나중에. 그러면 중간에 서서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책임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다. 뭐예요? 자기 편을 만들고 시작한다는 얘기였구나. 그지?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상무 초기에 얼마 동안은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물리적,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대우라고 하는 것은 멱살잡이를 당하고 드잡이를 당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죠? 참 유자 뭐예요? 센스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다고 물론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선생님 그럼 유자는 어쨌든 거짓으로 울음을 만들어낸 거니까 부정적인 인물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한 자기의 삶의 방식이고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폐를 끼친 건 1도 아니야. 그치?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 건 아니지?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풍기, 그러니까 풍이라고 하지 중풍이 들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보여주려고 침 놓는 법도 배웠어. 그러니까 뭐예요? 유자는 예방책으로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고 그런 와중에도 타인을 향한 배려와 어떤 이해심을
또 영락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 유자 누가 유자 아닐까봐 그죠? 자주 다니다 보니까 잦게 벌어지는 일이 그 가족들이 다 건강이 안 좋아. 그럴 수밖에 그렇지. 그렇게 힘든 일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침 놓는 법도 배웠어요. 그는 돌팔이 침쟁이였지만 침통을 위해서 항상 몸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둘째, 장지, 장사를 지내는 곳이죠. 땅에 묻는 곳이야. 장지에 따라다니다 보니 맷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상제, 상의 주인과 친척들 간에 불퉁거리고 서로 막 화를 내고 있고 좌향이 오르니 그러니 하고 여러분들 그 홍동백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제사상을 차릴 때 뭔가 그 예법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사람마다 어른마다 말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게 오른쪽이다, 어떤 사람은 왼쪽이다 막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공원 묘지 산역군들과 불화해서 또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책을 구해드려서는 이번에는 뭘 배웠어요? 풍수지리를 배웠어요. 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으로 1번 침 놓는 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풍수지리도 챙겨온 거야. 자신이 뭔가 도움이 돼주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그치? 그리고 풍수지리를 배운 다음에 쇠, 나침반을 장만해서 좌향, 앉는 방향을 정해주기도 한 거야. 됐지? 얘들아, 좌향도 할 때 그 왼쪽 방향이라는 게 아니라 앉을 좌자예요. 어느 방향으로 앉아서 어느 방향으로 절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야. 됐죠? 그럴 때는 훈련소 신병 시절에 써먹었던 입담도 한번 건드렸습니다. 에헤이, 잘못하시네. 이쪽으로 가야 돼. 누가 기분 좋겠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거 무슨 문제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들은 거 조금 말씀드려도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섞어가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했다는 거죠.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워둘 필요가 있었어.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뭐도 배웠어? 수맥도 배웠어. 특히 여러분들 요즘은 뭐 아파트나 빌라가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풍수지리는 작동한다고 해요.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방향이 어딘지는 알고 있지? 남향, 그지? 그리고 배산, 임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집에 좋은 기운이 돌아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 풍수지리를 따지면 자연스럽게 수맥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맥이 어디에 놓이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 잠자리에 놓이면 안 돼요. 사람들 잠을 자는 자리에 밑에 수맥이 흘러가면 잠자리의 기운을 방해하고 온전히 잠을 자지 못해서 몸이 힘들어지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 참고로 수맥은 당연히 장례지에도 중요하게 관여하겠죠. 사람이 남은 이생에서 삶을 마치고 영원히 잠든 자리인데 그 자리에 수맥이 흐른다고 생각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대대손손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겠지. 됐지? 그런 식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도동의 성당인지 노량진의 성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졌는데 본인 친구님을 찾아다니며 수맥을 배웠습니다. 그 와중에 수맥도 배웠지, 그지? 자, 참고로 여기서 상도동이나 노량진이라는 단어, 되게 익숙한 단어 아님? 그치? 뭐예요? 참고로 우리 지금 뭐 보고 있는 겁니까? 소설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명은 무슨 성을 획득한다? 사실성을 획득하게 해주는 장치다. 됐지? 물론 이 작품이 실명소설, 즉 실제로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지명도 실제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소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 아무튼 사실성을 획득. 그래서 그러는 동안에 심지어 천주교에 입문해가지고는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고 보면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이것도 중요한 장면이지? 밑에 써져 있죠. 뭐라고요? 서술자의 평가죠. 계속해서 이 서술장 특징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지, 그치? 자, 첫 번째 현실적 논평 요소 체크해 주시고요.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곧바로 과장으로 또 올려줬어요. 참고로 얘 좌천된 거예요. 너 이 새끼 또 짜증나. 아마 뭐 내려보냈는데 그걸 다시 또 올려준 거야.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진은 뭐했어? 불허했어. 괘씸죄라고 하지. 총수의 기분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거든. 참고로 불쌍딱딱 그랬어요. 총수가 되게 상징적으로 좋아하는 불쌍을 닦는데 마땅히 닦을 게 없으니까 침으로 트여가지고 막 닦았거든. 근데 옆에서 총수가 보고 있다. 너 이 새끼 꺼져!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참고로 그렇게 불심이 깊으신 분이. 총수가 이중적인 인물이거든. 자, 유자는 10년이 가는 과정이었다.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총수는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유자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누구나 꺼려하는 자리일 거 아니야. 그 상무과장, 그렇지? 노선상무의 과장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수는 또 영악하게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그냥 여기 있는 게 제일 낫다라고 하면서 승진을 안 올려주는 거야. 충분히 능력이 있어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사고 초기반 얘기가 됐었고요. 참고로 오른쪽에 아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뒷부분 줄거리 있어. 이후에도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성실껏 돕게 되고요. 병이 들어 쇠약해져서도 그러한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유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참고로 암으로 돌아가시거든.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고요. 나는 그를 기려 전을 짓는다 하면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지? 전의 양식을 체험하면서 마지막에 사평을 붙인다고 그렇죠? 평가의 덧붙임이 나오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 또 여러분들 120페이지 왼 오른쪽 참고 부분 보면 유자소전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서술자의 논찬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찾았니? 네. 자, 요거 부분 좀만 읽어볼게요. 마지막에 찬이라는 걸 덧붙였어. 논찬이라고 합니다. 논찬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평가의 내용을 덧붙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전의 양식으로서의 형식을 맞춘 거지. 이제 찬한다. 유명이 갈렸거만. 유명. 목숨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갈려버렸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지, 그치? 목숨을 다했지만 아직도 그대를 찾으며 사람들은 당신을 그리워한다. 오롯이 더불어 산 진한 삶이었음이네. 그치?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이유는 당신이 그만큼 진국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지. 수필이 되고 소설이 되고 시가 되어 남으며. 됐죠? 이 유재 표현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문구에는 소설로 남았고 다른 작품에서는 시로, 다른 작품은 수필의 일화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아름답고 향기로웠음이로네. 인물을 예찬하는 태도네요. 예찬 체크. 40중반에 만년이 되었으며 남보다 앞서 살고 앞서 떠났음이로다. 됐죠? 40중반에 세상을 떠나버렸어. 너무 일찍 떠난 거죠.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되잖아. 붓을 놓으며 다시금 눈물에 젖으며 그립고 기리는 마음 가히 없어라. 끝이 없어라. 가라 끝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찬까지 해서 지문의 내용을 마무리 해봤습니다.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자소전의 메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어디로 넘어가시느냐? 본문의 심정리에 일단 두 번째 건 한번 체크 좀 하고 갈게. 두 번째, 세 번째 체크하고 가야 돼. 자, 서술자의 유자에 대한 평가야. 서술자는 유자를 어떻게 생각했어? 총수를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해서 총수가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과장까지는 올려줬다고 돼 있었지. 어쨌든 총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유자에 대한 평가를 드러냈다는 말 나와 있을 거야. 무슨 소리? 총수가 유자의 능력을 알아본 것처럼 유자는 누구보다도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서 난처한 상황을 문제없이 해결할 줄 아는 수완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는 총수가 어떤 용도로 사용된 거야? 총수의 어떤 입장을 통해서 유자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똑같은 패턴인데 총수가 나쁜 놈이 된 장면이 하나 있잖아. 그치? 뭐? 패턴이면 또 그 장면. 자, 요 장면. 총수를 거꾸로 비판함으로써 그와 대비되는 유자의 성격이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장면이 있을 거라는 거야. 됐지? 이렇게 대립되는 장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장면을 잠깐만 보고 갑시다. 저 약습 활동 풀기 전에요. 자, 과제집 잠깐만 꺼내주자. 선생님이 들고 다녀달라고 했었지? 과제집에서 유자 소설을 그냥 바로 찾아주시면 돼요. 바로 찾았네. 296페이지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81번 유자 소설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거의 끝에서부터 찾으면 될 거야. 거의 끝장면일 테니까. 잘 찾았네. 좋아.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테스트 좀 읽고 갈게요. 홍민고 다음이겠지? 다음이. 정과정 다음이고요. 유자조정. 오케이. 다 찾았어? 근데 뭐요? 자, 간다.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총수가 말한 거야, 지금 이 장면. 자, 총수가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야? 이 삶을 살기 전에 총수의 개인 기서로 살 때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요 장면입니다. 꼭 봐야 되는 장면이라서 체크해 드릴게요. 한동안 너나 같은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아마 밤새 곧불이 들었던 게이네요. 곧불은 감기잖아. 또 방언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뭐요? 감기가 들었다고 합니다. 유자는 일부러 딴 척을 했습니다. 뭐야? 불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도 봤어? 총수는 그가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자는 계속해서 뭐 누군가의 타겟팅이 된다 자꾸, 그지? 오케이? 자,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야?
총수가 아주 비싼 물고기를, 여기서 이름이 있죠. 비단 잉어를 사다가 자기 집 마당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신나게 즐겼어. 오케이? 근데 그 연못에 있는 비단 잉어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 총수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때 하필이면 유자한테 물어봤는데 유자는 감기인가? 이러고 있는 거야. 사람의 약을 올리는 거지, 그쵸? 근데 약을 왜 올릴까요? 뭔가 대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지. 꼴 좋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배의 포인트로 표현을 했던 거겠지. 계속 가봅니다. 그는 비위가 상해서 불쾌한 거야. 그리고서 그는 누군데? 유자지. 유자가 불쾌해졌어요? 아니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에 사와서 시집을 살라니까 여러 가지로다가 객고가 세여서 객지에서의 고생이죠. 낯선 장소에서 고생해서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몸 상태라든가 건강 상태도 안 좋았을 테고 그런데다가 부르쓰고 지루박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들이다 쳐댔은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비단잉어가 노래를 틀어놓으면 그 노래에 맞춰서 살랑살랑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서 비싼 몸이었던 거거든, 그치?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했으니까 과로에서 몸살기도 다소 있었을 테고 아유 본래 받들어 새끼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 나탈이 많은 법이니까 하면서 말을 했는데 실은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니 하면서도 무슨 얘기야? 시멘트에 독성 있는 건 알고 있죠? 시멘트를 바르고 여러분들 시멘트 바르고 막 손을 묻히고 이러면 그 손이 바싹 말라버리죠. 수분을 다 뺏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독성들이 있는데 그 독성 부분을 충분히 우려내서 없애려면 물을 오랫동안 부어놓으니까 다 마른 다음에 물을 부어서 독성 있는 그걸 뽑아낸 다음에 그 물을 버리고 제대로 된 물을 나중에 남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냥 얘는 연못을 만들 때 콘크리트로 다 처발처발을 한 거야. 그럼 다 됐으니까 다 말랐네? 물 붓고 비단인 거 부어버린 거지. 그래서 죽었을 거라고 유자는 알고 있어. 근데 알면서도 이런 걸 무슨 성격이라고 하지? 다 알면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 알면서 일부러 의문스러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의문스럽다 무슨 뜻이라고요? 다 알면서 짐짓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배참으로 화풀이로 의문을 떨었습니다. 됐죠? 왜 나한테 난리야?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지 않은 소리. 아이 시끄러워 이 사람아. 자기 스스로도 알지. 얘가 지금 날 비꼬는구나. 무슨 물고기가 감기 들어주고, 그지?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습니다. 또 근데 그는 총수가 그렇게 했다고 속상할 만큼 속이 옹색한 편은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었지.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쉽사리 사귈 수가 없었대. 총수는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식전마다 하던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오케이? 원래 산책을 하면서 이제 한번 돌아보는 건데 연못 가로만 맴돌더니 아 유기사 어제 그 고기들 다 어떻게 했나? 하면서 또 해필이면 또 글을 지면서 물어봅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이고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가 합치면 나간다는데 뭐 말하는 거야? 핵심은 이거야. 비단잉어가 상식밖에 몸값을 지니고 있는 녀석들이었어. 일반인들은 1년 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다 모아서 한 푼도 안 써야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거를 몇 마리를 사다 풀어놓은 거지. 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 비단잉어는 뭘 상징하는 거야? 총수의 허영심을 상징하는 거지. 자, 좀만 더 읽어보자고. 아니 비싼 물고기 사는 게 뭐가 어때서? 근데 그게 왜 허영심인지 좀 더 볼게. 아이고 그렇게 비싸다는데 아까워서 그냥 내 번지기도 거시기 하고 비싼 고기니까 맛도 괜찮겠다 싶기도 해서 거기 비늘 긁어다가 된장 좀 처발처발하고 고추장 좀 풀고 마늘 서너 통 다져 놓고 먹을 것도 좀 이렇게 지져서 한 컵씩 했어요. 뭔 소리예요? 매운탕 끓여서 소주 한 잔씩 했다 그걸로. 비단잉어로 소주 한 잔 했대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 왜유?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비단잉어를 먹어버렸다고 했을 때 총수는 자, 총수의 태도를 잘 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총수는 비단잉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고 자기가 시종으로 부리는 어떤 인간들, 그치? 밑에 인간들, 자기 밑에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인간들을 방금 뭐라고 불렀냐면 정확하게 똑같이 써야지. 잔인무도한 것들이라고 표현했어.
무도한 것들이라고 했어. 오케이? 자, 이 표를 잘 봐야 돼,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잔인한 놈들, 총수는 분기탱천, 말 열이 받아가지고 부쩌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들부들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안이 아는 문자는 다동원해서 호통을 쳤으면 생각하나 혈압을 생각해서 찾는 눈치. 아니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자는 감요. 총수의 성과를 덧들이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그 방법과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부분을 달아놓은 거야. 총수는 우악스럽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건 아닐 것들하고 따따붙다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공연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숨이 웬만큼 무르잡힌 어조로 아이고 그 불쌍한 것들을 저기 잔디밭에 고이 묻어주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불쌍한 것들이요. 사람의 귀에 비단인 거가 귀에 사람의 귀하지 그치? 귀한 사람에게는 잔인 무도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치? 오케이? 그런데 비단인 거에게는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지. 지금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총수는 뭐를 더 중시하는 사람인 거야? 물질 중시잖아. 그렇지, 그런 에피소드가 되는 거지. 이러한 총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유자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참고로 비단인 거는 뭘 상징하는 거야? 총수가 가진 재력을 상징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재력에 대해서는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신이 다루고 있는, 자신과 함께 호흡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썩을 놈들, 나쁜 놈들 하면서 막 욕을 퍼부려고 하고 있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유자는 그래서 총수가 싫어지게 되는 거야. 아, 이건 이런 사람은 이 인간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해? 그걸 술안주에서 처먹어버려? 에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들. 이것도 독종말 썼네. 독종이라고 했지.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라고요. 됐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하고 혼잣말처럼 들어가 버리는 걸 치웠어. 그래서 지져 먹어보니까 맛이 어떻냐? 하면서 이제 참고로 이 장면은 유자가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를 부르는 장면이야. 참고로 얘들아, 우리가 봤던 이 장면에서는 계속해서 그 누구지? 유재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보였었지, 그치? 근데 이 장면에서 누가 나왔어? 나가 나왔어. 참고로 이 작품의 또 특징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근데 이거는 말하기가 좀 무서워. 왜냐면 우리가 보는 장면은 그렇진 않거든. 뭐냐면 이 작품은 시점이 두 가지야. 오케이? 전지적 작가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혼재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유자를 만나서 유자한테 얘기를 듣는 장면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자,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는 뭐고요? 하면서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독종이면 지는 말종이구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그치? 독종이나 말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째? 라임도 살리고 의도도 정확하게 표현하고요. 좌우지간 맞대거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육을 두 사발이나 먹고 났더니 아우 지금하고, 그러니까 입에 안에 모래가 씹히는 것처럼 뭔가 자글자글한 느낌이 들고 해감내가 나더라도, 해감내 뭔가 그 뭐지, 물비린내라고 합니다. 물비린내 같은 것들이 나더라도 이런 붕어찌짐이 생각이 절로 나길래 얘까지 나오라고 했던겨. 뭔 소리예요? 총수한테 물고기 때문에 요거 먹고 나니까 그냥 구수한 그 붕어탕이나 한 그릇 먹고 싶어져가지고 나를 불러다가 술 한잔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됐죠? 자, 요런 장면 있었으니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죠? 참고로 보조자료에서도 그 유자소전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유자소전의 서술 방식과 효과, 유자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유자소전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쫙쫙 써져 있을 거야. 뭐 하나 안 중요한 거 없음. 알겠지? 선생님 근데 했던 얘기라서 두 번만 하지 않겠습니다. 뭐 하라? 되셨나요?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활동하고 마무리합시다.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겠구나. 이 뒤에 뭐 함? 딴 거 없어요? 영어 있음? 영어 몇 시인데? 6시부터? 중간이 비는 것 뿐이잖아, 그러면. 네. 나갔다 올 거예요? 못 나가잖아. 못 나가잖아. 왜 이렇게 홍보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자, 뭐 이렇게 좋을까? 자, 학습 활동 가보자. 이 소설의 중심 인물과 주요 사건에 관련해서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인물, 사건, 배경. 언제나 그렇지만 소설을 만나면 항상 누가 나와서 어떤 사건을 겪고 있고 무슨 배경 속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판단하라. 중요합니다. 유재필
41년 광천 보령군대천. 선생님 이런 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무슨 문제로요? 일치 불일치 문제로. 이 정보가 분명히 지문 속에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장면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하라는 얘기야. 선생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신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 성품 뭐라고 돼 있어? 주대랑 주관이라는 단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두 번째, 사리분별이 명확하다라는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 같은 말이야, 그지? 자, 2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면에서 유저가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짝과 예비를 해보라고 돼 있는데 뭐 이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핵심은 잡아내라는 얘기죠. 스페어 운전서 집에 갔을 때 자신의 주머니를 털었어. 자, 밑줄 좀 쳐볼까? 어디다 치면 될까? 유자의 선한 마음씨. 또 굴비두릅을 매달아주는 것은 뭐예요? 유자의 따뜻한 마음씨. 아까 두릅이 몇 마리? 10마리짜리 두 줄 술물. 오케이? 기억해야 돼. 자,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빈소에 갔을 때는 첫 번째, 거짓 웃음을 연기하는 행동이 뭐했어? 우스웠대. 근데 이건 무슨 성? 해악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신분을 묻자 그 다음에 명함을 보내는 거 뭐예요? 황당해하고 얼떨떨한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터졌다. 이것도 무슨 성? 해악성. 지금 그러니까 작품에서 여기 교재에서는 요 장면을 통해서는 뭘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고요? 유자의 인품과 성격을,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고요? 해악성 넘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인물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 작품에서 공감과 비판 요소를 나눠서 됨됨이를 판단해 봅시다. 공감할 만한 거, 옳고 그름의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유자의 가치관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긍정적인 인간상. 좋아요. 비판 요소는 뭐예요? 회사 사람에게 과한 도움을 받는 데에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두 번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왜 일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다 찾아가고 막 챙겨주고 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 유자가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유가족들이 다 알고 난 다음에 기만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평가는 무조건 뭐가 답이 있고 맞는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 푸는 거기 때문에 표준 답변을 요구하는 것 뿐이죠. 3번, 유자손을 참고해서 찾아서 써봐. 안 써도 돼. 패스. 감상액들에서 하나만 체크. 자, 자료 창고에 보면 유제필 C라고 하는 C가 있어요. 그쵸? 눈으로만 읽고 그냥 가자. 쭉쭉 가면 돼. 가도 될 것 같아. 유자손의 주인공 유제필은 실존 인물로 문인들과 널리 사귀었다고 합니다. 유자의 여동생이 문인과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문인을 알게 지냈고 그들과 친구 삼아서, 또 유제필 성격이 그런 사람 아니냐, 이런저런 발 넓고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친구들이 많았다고 해요. 유자선의 끝부분에도 실려있는 이시영의 시 유제필 시에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가자. 비가 부죽죽이 내린 날 유제필 씨의 시신은 연구차에 실려 답심이 땡땡병원 영화실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호상 이문구 씨가 따랐죠. 이문구 내 유명한 사람 아님? 작가잖아. 오케이? 번뜩이는 익살과 놀라운 재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소설 속 주인공이 됐지만 자신은 이 지상에 한 편의 소설도 시도 남기지 않은 채 새파란 아내와 자식들을 남긴 것 같습니다. 40대 중반이라고 했잖아. 젊은 나이지 상대적으로. 오늘은 또한 최광석의 100일 탈상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100일 전 오늘 유제필 씨는 최광석 장례의 직관이 되어서, 아까 뭐라고 했었어? 풍수지리 배우고 수맥자 배웠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는 얘기야. 자기가 직접 수맥을 잡아가지고는 이산저산 뒤지고 다니면서 털을 잡고 돌집에 내려와서는 시인 최광석의 묘라고 새긴 돌값을 깎았습니다. 돌값을 깎고 내려와선 양수리 한강변에서 장어를 사 먹었던가요? 햇빛에 그을른 새까만 얼굴, 단단한 어깨, 넘치는 재담에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100일 뒤에 이 사람이 붙여있을 줄 몰랐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그의 길지 않은 생애의 대부분의 직업이 죽은 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사고 처리반 주임이었으니까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 죽음은 어쩌면 그와 가장 친숙한 길동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지요? 그는 우리들을 잠시 놀라게 하려고 이웃 마을에 놀러만 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됐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유자소전
뒤쪽에 접어주시고 서다는 평가 잘 풀어와 주시고요. 자, 오늘은 일단은 작품의 내용은 여기까지 약속대로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자, 다음 주는 근데 너희들 빡세. 지금 과제집 절반이 풀려야 됩니다. 맞죠? 오케이. 잡서에 안 풀린 문제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짐 싸는 거 좋은데 듣고 가. 자, 과제집 다 챙겨 오시고요. 자습서 내용 다 챙겨 오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작품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것까지는 아니야. 다음 시간에 그 이름이 뭐야? 아이씨, 작품 제목이 뭐지? 풀비린내랑 봄비 그거 두 작품이면 다음 시간에 진도 다 끝날 거야, 맞지? 혹시 그 사이에 다음 주에 무슨 작품의 진도가 따로 더 나가거나 아마 안 나가겠지. 아직 그걸 안 한 거잖아. 풀비린내. 그럼 다음 주에 딱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뭐 과제집 올인 모드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혹시 과제집의 절반 다 풀었다면 미리 나머지 풀어서 좋고요. 자, 잠깐만.